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2% 하락, 코스닥은 0.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이 거의 다 이제 나와가는 구간이에요. 보시면은 요때 6월 달에 저점을 잡고 한 16.5%, 17% 정도의 반등이 나왔고, 이번에도 여기서 보면은 10 지금 한 4.5니까 정확히 한 17% 반등이 요때랑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딱 121선 부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21선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상승폭을 예상할 수 있었던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라면, 이제 이 이후로는 시장이 또 한 번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를 끝으로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건지는 여기서 이제 맞고 조금 저항받은 다음에 어떻게 시장이 돌아 나가는지, 다시 한번 저점을 뭐 향해서 하락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켜봐야 될 구간인 것 같고요. 이제 요 바닥권에서 한 여기까지는 우리가 굳이 뭐 트레이딩 할 필요 없이 스윙하기는 진짜 좋은 구간이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121선 살짝 아래나 121선 돌파하고 좀 강한 종목들은 안착해 있는 상황이었을 거니까, 그냥 지수 여기서 여기까지 땡길 때까지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사가지고 스윙으로 들고 있으면 편안하게 수익이 사실은 나는 시장이고, 근데 시장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요 날까지만 사실 종목들이 지수랑 같이 동조화되는 느낌, 그러니까 지수가 오를 때 내가 보유한 종목도 오르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로는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내 종목이 무조건 오르는, 그러니까 커플링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같이 탄력 있게 바닥권에서 지수랑 같이 올라주는 구간은 약간 이제 한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끝이 났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스윙의 구간.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스윙보다는 약간 살짝 트레이딩, 단기 스윙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저항 맞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뭐 연말까지는 딱히 시장을 뭐 뒤흔들 만한 뉴스는 좀 없을 것 같아서, 뭐 맞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때처럼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바닥을 좀 기간 조정으로 빼면서 잡아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도 뭐 오전에 좀 살짝 가슴을 철렁일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있었는데, 폴란드에 미사일 두 발이 떨어졌는데 러시아 미사일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어쨌든 폴란드가 나토니까, 이렇게 되면 살짝 만약에 러시아 미사일로 밝혀지게 되면 사상자가 발생했으니 조금 일이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행히 일단은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미사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멘트를 좀 하면서 시장은 다시 조금 안정을 좀 찾아가긴 했지만, 일단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테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전은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과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대로 죽기는 좀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가 딱 세 종목 정도만 계속 말씀을 드리죠. G2파워랑 한신기계랑 한전기술, 이렇게 세 종목이 이제 약간 순환매 돌면서 G2파워가 대장했다가 한신기계가 또 요날 여기서부터 이 흐름까지는 또 대장했다가 121선에 살짝 이제 저항 구간에 들어서니까 다시 G2파워가 대장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전에 또 한전기술이 먼저 땡겨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오늘 그 이제 뭐 영국이랑 또 원전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뉴스까지 아까 G2파워 뉴스창에서 좀 나왔거든요. 영국이랑 31조 원전 시장 상호 협력 소식이 있었는데, 뭔가 좀 오늘 화끈하게 움직여주는 듯한 모습은 좀 아니었고, 약간 오늘의 느낌은 뭐냐면 찐 반등이 나오기 전에 살짝 자리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전을 진짜 오버슈팅으로 한번 땡겨줄 수 있는 뉴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일이 이제 요 부분도 제가 요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구간에서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진짜 원전 한번 시원하게 땡겨줄 만한 뉴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남들은
사우디 뭐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네옴시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물론 하고 있었지만 저는 혹시라도 원전 이야기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또 사우디 수주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로 한번 또 땡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죠. 사우디랑도 지금 러시아와 경쟁을 하고 있고 근데 러시아가 지금 원전을 지금 수주할 만한 그런 상황이 또 아니니까 좀 유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뭐 루마니아 원전 수주전도 있죠. 체코 두코바니 수주전도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영국까지 좀 추가되면서 원전은 야 이거 세력이 여기서 죽이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료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기대감이. 그래서 거기다 이제 G2 파워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한신기계를 저희 뭐 정의원방에서도 이런 구간에서 모아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었는데 이 이후로는 약간 G2 파워로 또 갈아탔어요. 얘네들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대장을 바꿔서 하는 약간 그런 패턴도 보이기도 하고 뭐 때문에 G2 파워를 좋게 봤느냐 무증에 대한 기대감까지 얘가 같이 가지고 있죠. 오늘 뭐 모아데이터나 좀 뭐 공구먼이나 비롯해가지고 이제 무중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G2 파워가 힘을 조금 더 쓰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뭐 저희 뭐 정의원방도 G2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고점이었던 1,350원을 살짝 종가상 넘겨놓고 일단 마감이 되어졌는데요. 바로 좀 땡겨줄지 또 하루 이틀 좀 눌렀다가 이렇게 땡겨줄지는 모르겠지만 원전주는 일단 전망이 저는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기술도 제가 차트에 대한 어떤 뭐 해석을 좀 해드렸었죠. 이날 상한가를 보냈어요, 얘가. 그리고 나서 개파락시키고 거의 5일선까지 다이렉트로 1일차에 밀어버립니다. 어떤 바보 같은 세력이 돈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정기술이 뭐 거래대금 작게 터지면서 뭐 몇십억으로 상한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아니잖아요. 얘가 이거 여기서 땡긴 세력이 물량 다 털려고 하면은 여기서 던지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여기까지 밀어버리더니 여기서 다시 5일선에서 상한가 종가 위쪽으로 가격대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거의 뭐 한 2주 가까이를 횡보를 칩니다. 지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량을 그럼 터는 과정일까?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까? 개미를 터는 과정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세력 입장에서 힘들게 상한가를 말아놓은 가격이 이 가격대인데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물량을 털어내고 있다? 조금 상식적이진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 맞춰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121선 안착 과정이기도 하고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고 제가 멘트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정말 원전주들은 결국은 한정기술이 오늘 이 박스권을 뚫어냈고요. 뭐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갈지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의 슈팅은 저는 더 남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시면은 이날부터 제가 이렇게 끌고 가는 흐름이 정말 수상하다. 결국은 얘도 이날의 이런 저항대를 넘기고 최소한 121선이나 241선까지는 보러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네. 그래서 원전주들은 웬만하면은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주들도 요 구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미국 중간 선거에서 원래는 이제 공화당이 완전히 뭐 상하원을 다 먹을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다가 결과가 이제 민주당이 좀 이제 상원을 차지할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 저항권을 넘기기 위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결국은 뚫어내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고요. 오늘 결국은 이렇게 이제 뚫어주면서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7만 원 혹은 여기 한 7에서 한 8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는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 저항대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있는 이 저항들을 넘기기 위한 어떤 과정 안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 CS인들 대박이죠. CS인들을 제가 진짜 정말 방송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CS윈드를 언급 드릴 때마다 같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얘는 트레이딩의 관점보다는 어떤 뭐 스윙이나 중기 투자 정도로 끌고 가는 관점으로 롱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멘트 굉장히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석입니다. 이 거의 2년에 가까운 하락 추세를 돌려놓기 위한 어떤 과정의 정석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뚫어놓고 눌렸다가 장기 평선에서 안착을 하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과정. 여기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든 구간이었을 수도 있죠. 이런 어떤 휩소까지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이럴 때 있어요. 이유 없이 이런 차트를 잘 만들다가 이유 없이 이렇게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개미를 터는 구간들이 한 번씩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저는 보통은 투매가 나왔을 때 악재가 없는데 나온 투매라면 조금 그래도 버텨보는 편이고, 악재가 나오면서 나오는 투매는 뭐 반등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일단은 던지고 본다. 여기서 다시 오늘 뭐 또 공급 계약이 4조짜리가 뭐 나왔습니다. 이제 장기 계약이겠죠. 단발성이 아니라. 그래서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진입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진입해 보실 분들은 이렇게 좀 눌릴 때를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베어링도 마찬가지로 풍력이기도 하지만 얘가 이제 예전에 그 무증 관련주이기도 했었어서 오늘 또 CS 베어링이 G2 파워랑 비슷한 느낌으로 또 이렇게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야 현대로템도 여기서 진짜 시간 오래 끌었네요. 저기서 이제 저도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거든요. 21선을 다시 안착하는 흐름이었고 얘가 이제 이 저항대를 언제 뚫나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오늘 물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오늘 폴란드 이제 미사일 또 이슈도 있어가지고요. 뭐 갭도 좀 뜨고 다시 방산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네옴시티까지 엮었기 때문에 현대로템 한번 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딱 저항대를 넘겨놓으면서 종가를 마감을 시켰고 시간에도 조금 떴습니다. 현대로템도 이 구간 안에서 시세가 한번 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무중 애들은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얘네는 뭐 사실 뭐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합리적인 재료와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생략을 해보도록 하고요. 문제 네옴시티 얘네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저도 참 궁금해요. 보통의 주도 테마에 그러니까 이벤트 날짜가 정해진 주도 테마의 정석의 흐름이라면 드디어 내일 이제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가장 뜨겁게 움직여야 될 게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이렇게 딱 3일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전에 워낙 시세를 좀 많이 뜨겁게 냈어서 그런지 월요일부터 갑자기 너무 시세가 죽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정석이라면은 한 오늘까지 정도 불을 뿜고 오늘 뭐 오전이나 빠르면 오늘 뭐 오후장 아니면 내일 오전까지 불을 뿜고 죽어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도 테마의 정석 패턴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월요일부터 죽는다라는 느낌. 근데 물론 한미글로벌 같은 애들이 월요일부터 죽는 것까지는 제가 인정. 얘 정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한미글로벌만 보면은 뭐 정석대로 그냥 재료 소멸이 나온 것 같은데 다른 애들을 보고 있으면은 또 뭔가 조금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히림도 뭐 대주주매도 나오고 이날부터 이제 조금 밀리기는 했는데 뭐 기준선 자꾸 이렇게 지켜내면서 오늘도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뭐 코론 글로벌도 여기서 뭐 11선 반등 이렇게 좀 나와주는 모습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떤 뭐 개인들이 내일 뭐 이제 또 빈살만이 방한을 하니까 뭐 기대감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런 꼬리를 만들지 않았으리란 법은 또 없기는 하죠. 근데 조금 우리가 이제 그동안 지켜봐왔던 패턴과 좀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면은 그냥 저 같으면 오늘 이제 네옴시티 완전히 그냥 관종 삭제를 했겠죠. 근데 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뭐 오늘 뭐 종가 베팅을 비중을 실는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 발 정도는 담가 볼 수 있지 않았나. 뭔가 좀 기존이랑 패턴이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자리들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오늘까지는 뭐 확신을 하긴 좀 힘든 것 같고 뭐 이제 도어 엔지니어링 같은 애들도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모습들이 조금 이제 수상하다는 거죠. 뭐 내일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관종 삭제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좀 이미 좀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일 됐다고 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이렇게 투매가 나올 것 같지는 또 않아서 조금 더 흐름을 지켜는 봐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보면은 뭔가 살짝 미련이 남아요. 반등이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새우글로벌도 반등이 한번 나와주면 되게 예쁜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기도 하고 뭐 한국선제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반등이 좀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인디에프도 뭐 11선 눌림으로 한번 나와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저도 뭐 직접적으로 공략을 적극적으로 막 비중을 실어서 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짧게 뭐 내일 안 가면 짧게 손절 친다는 마음으로 조금 담아놨고 그냥 조금 담아놨습니다. 소외감 느끼지 않을 정도만. 그리고 내일 움직임이 안 나오면 뭐 짧게 그냥 손절하면 되고 움직임이 만약에 나오면 봐가지고 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폴란드 미사일 이제 사상자 이슈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재건주들은 개파락을 좀 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근데 어찌됐건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일단 악재가 나오면 이제 물론 좀 크게 물리면은 좀 지켜보는 편인데 만약에 내가 짧게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면 뭐 내가 어제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하면은 한 4, 5% 정도 손절될까요? 3, 4%, 4, 5%? 그렇다면은 굳이 이거를 내가 뭐 악재를 다 받아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손절하고 일단 조금 지켜보다 다시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물론 이제 뭐 히림 같이 시가 개파락을 뭐 6%, 7% 하게 되면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뭐 이제 그러니까 장이 좀 좋을 때는 악재가 나온다라고 해도 조금 이제 뭐 버텨보는 편이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바로 그냥 무차별 뭐 그냥 볼 것도 없죠. 바로바로 이제 손절을 보통 하는 편이긴 한데 뭐 이제 얘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러시아 미사일이 아니었으니까 이 정도 이제 뭐 도지라도 끝난 거지. 만약에 진짜 러시아 미사일이었으면은 일이 조금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밀릴 수 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 뉴스 체크하고 확실히 러시아 미사일 아닌 것으로 뭐 판명 나고 그렇게 좀 이어지면서 얘네들이 이렇게 다시 차트를 뭐 17,000원 돌파하면서 만들어 가면 그때 가서 다시 접근해도 좋으니까요. 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애플페이 관련주 한국정보통신은 뭐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일단은 뭐 15,000원 돌파시켜 놓고 21선 안착해 놓고 이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21선 안착해 놓고 이렇게 이제 한번 뽑았는데 지금도 21선 안착 그리고 여기 이제 매물대 좀 소화해 가는 과정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제약바이오는 저 어저께 이제 말씀을 좀 드렸죠.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것 같지는 않다. 물론
뭐 일동제약은 치료제 뉴스고 뭐 신풍제약은 솔직히 딱히 지금 뭐 코로나 재유행 관련 재료로 올라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재유행이라 저는 큰 재료가 되긴 좀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워낙 그 또 힘이 좋은 애들이고 뭐 그냥 세력들이 그냥 눈에 걸면 눈이 아니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그냥 땡겼다가 한번 해먹고 이제 죽는 차트로 저는 보니까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오늘 뭐 카나리아 바이오도 땡겨놓고 그냥 바로 죽여버렸는데 이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혹시 그 눌림 매매할 때 무조건 한 번씩 체크하고 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기타 법인이 만약에 평소에 파는 것보다 좀 더 잡힌다. 평소에 예를 들면 뭐 20만 주, 30만 주 이렇게 잡히던 애들이 오늘 갑자기 50만 주 넘게 장중에 잡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장중에 반등 없이 이런 식으로 투매 형식으로 밀리는 느낌인데 기타 법인이 잡혀 있다 그러면은 대주주 매도의 가능성이 크구나 하고 이런 이제 뭐 패스를 좀 해야 됩니다. 아니면 눌림으로 샀다가도 기타 법인 잡혔다면은 그냥 짧게 좀 손절을 치고 나오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뭐 다시 또 말아 올릴 수도 있겠지만 기타 법인 대주주 매도에 한번 잘못 맞으면 진짜 피해가 좀 커요. 눌림에 그냥 계속 사다가 아주 그냥 뭐 한 달치 수익 다 날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자르고 다시 보는 게 훨씬 좋다. 아무튼 저는 이제 바닥권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길 바라면서 뭐 접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애들을 근데 지금 뭐 많이 올라와 있는 애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는 조금 저는 부담이스럽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트레이딩 영역으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일동제약이랑 신풍제약은 한두 번은 먹을거리를 충분히 줄 수 있겠죠. 근데 롱텀으로 보기에는 저는 조금 아니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오늘 종가에다가 어거지로 이렇게 맞추는 거 보니까 단기 과열 약간 이제 피하려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종가 넘으면은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제 경고가 2개 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만 뜨게 마무리한 거 보니까 뭐 반등 한 번은 뭐 줄 거는 같은데 아무튼 얘네들은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보자. 스윙으로 좀 접근을 하실 분들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애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